해당 영상은 구피 안 죽는 방법 1편을 보고 오시면 영상을 이해하기 더 편합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눌러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피팜입니다. 저번에 구피 관리 요령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더 궁금한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 아니 사장님 오늘은 또 안경을 끼고 오셨네요. 박사님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유, 박사는 무슨 박사. 저번에 영상이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네. 10만 조회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여기 또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네. 되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질문이 어항 안에 몇 마리 정도를 길러야지 물고기가 가장 상태가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큐브에서도 100마리 정도의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30큐브인데 100마리나 그렇죠. 그것도 상품까지 과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텐데 아주 과밀이죠. 그러면은 비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새끼를 꽉 채워보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버글버글 해가지고 그 물만 가지고도 매운탕 끓여서 많은 욕심을 부리는데 절대 과밀은 저도 굉장히 위험한 단계를 넘어가면서 간신히 그렇게 한 거지 추천은 절대 해드리지 않아요.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직업을 갖고 연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편하게 구피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30큐브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수컷 2마리에 암컷 3마리를 키우세요. 그리고 밥은 적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물 가를 일이 없어요. 과밀이 아니니까 최고로 다 커서 종어가 됐을 시까지도 그냥 물갈이 안 하고 가요. 적게 기르면은 조금 더 쉬워지네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밥 주는 요령이에요. 고기를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뭔지 아세요? 피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이를 알맞게 먹이는 게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많이 크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여볼까요? 한 40 정도 됐을 때는 몇 마리 정도가 또 괜찮을까요? 한 7마리 정도.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새끼를 막 낳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40큐브, 30큐브에다가 새끼 낳고 이러면은 거기 포함해서는 몇 마리 정도? 거기서 이제 뭐 한 100마리나 200마리 정도 됐을 적에 그때 이제 사실은 애미랑 분리시켜놔야 돼요. 걔네들이랑 같이 두게 되면은 거기서 과밀이 돼가지고 애미가 치어를 생산하고 그러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애미는 새끼를 받은 후에는 그 옆으로 옮겨주셔가지고 편하게 생활한 다음에 24일 후에 새끼를 낳을 때 또 다른 어항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거랑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5마리씩 이렇게 기르다가 치어가 나왔어요. 근데 치어가 자꾸 죽어요. 치어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좀 기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밀식한 상태로다가 잦은 물갈이 그리고 스펀지 건드리는 방법 전편에 있습니다. 그 스펀지를 자주 건드리고 밀식을 하다 보면은 한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밀식된 상태에서 그러면 약간의 병이 오죠. 그러면은 거기서 길러진 고기는 종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식 안 하고 키워졌을 때 걔네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꼬리를 안 접어요. 밀식하지 마시고 거기서 길러진 5마리로다가 새끼를 까도 1000마리도 넘게 나올 겁니다. 업자 아니잖아요. 먹이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있어요. 네. 어렸을 적에는 사료를 먹이시면 안 돼요. 왜? 치어는 엄마 뱃속에서는 아기와 같아요. 사람의 아기. 엄마가 보듬어주고 젖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키우듯이 하지 엄마가 젖을 찾아가지고 물려서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 먹질 못해요. 일주일간은. 그러면은 브라인 시림프를 마리수 세서 넣어야 돼요. 많이 먹이면 안 돼. 아주 보통 분들의 생각하는 20분의 1만 먹여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브라인 시림프가 움직이면서 앞에서 하니까 그 앞에 와서 쫄랑쫄랑 되는 것만 그것만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브라인 시림프가 남지 않게 돋보기 쓰고 관찰하세요. 그 후에 일주일 후가 되면은 그것을 찾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브라인 시림프를 조금씩 늘리세요. 그 후에 1.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료를 살짝 던져 놓으세요. 아주 조금.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세요. 먹었나 안 먹었나.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새끼
생길 때는 활동이 좀 떨어지니까 부화통에다가 놓고 브라인을 주는 게 편한가요? 부화통 자체는 고기를 키우는 수산업자가 만든 게 아니고 플라스틱 업자가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브라인 시림프를 부화통에다 먹일 적에는 그 여과기에 출수구가 있습니다. 부화통을 그 가까이 두고 그 출수되는 물을 부화통 밑으로 계속 흘려버리세요. 아, 물이 새로 유입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야지 어항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겨울이 다가와요. 이제 온도가 좀 많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 온도 관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또 있어요. 겨울에 이제 전기세가 누진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뭐 100와트짜리 쓰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때는 온도를 갖다가 사실은 23도에 넣어도 고기는 죽지 않아요. 병도 안 나고 그러는데 겨울철 온도는 24도로 해놓으시고 그러면은 옛날같이 누진세가 많이 붙지 않으니까 따뜻하게 키운다고 해서 잘 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부피가 생존하고 새끼 낳는데 전혀 문제 없는 게 24도 미니멈이죠. 초보자분들 중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괜찮은가요? 갑작스러운 뜨거운 물은 문제가 되죠. 그냥 눈 상태에서 히터로다가 서서히 온도를 맞춰주시고 뜨거운 물은 넣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도 안 넣고 그냥 차라리 히터로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을 갈면은 한 일주일에 30% 정도 물을 가는데 그때는 어항물의 온도랑 비슷한 온도 손으로 온도를 갖다 체크해 보시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겨울철에는 히터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막 퇴근하고 돌아오면 막 집안 온도가 30도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괜찮은가요? 여름철에 여기 그 온도가 그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가. 그럼 전혀 문제 없어요. 32도까지 전혀 문제 없어요. 팬을 달아야 된다. 선풍기 같은 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보시나요? 구피는 그렇게 어려운 고기가 아니에요. 아주 비싼 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구피는 32도까지 큰 문제 없어요. 먹이 남기시지만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이스팩 같은 거 띄워서 이제 낮추시려는 시도도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뭐 오히려 더 높아지면은 쉽게 해서 이제 그 조그만 물병을 갖다 얼렸다가 거기에 담궈 주시고. 크게 악영향은 그렇죠. 없으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저희가 저번 편에서 이제 똥을 빼지 마라 네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한 분이 이제 아니 사장님 직업이 똥 빼는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강의에서는 이제 똥을 빼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대체 부피똥은 언제 빼야 되냐? 설명드릴게요. 구피똥을 뺄 때가 있고 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항을 처음 설치하고 여과기가 작동이 시작되면은 물이 맑아져요. 그때는 이제 물이 알칼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갖다가 약간 약산성으로 내려주려면은 똥을 빼주면 안 돼요. 먹이를 짙게 먹이면서 증발하는 양만 계속 채워주시면서 그 다음날 되면은 스펀지가 다 품어요. 그 똥을. 그러면서 박테리아의 증식을 하는데 먹이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고 그러면은 갈색이 날 때부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그 스펀지가 여과를 하면서 빨아들이지를 않고 거기에서 분진 같은 걸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박테리아가 증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어항에서 3, 4개월 걸릴 거예요. 어항물에 손대주시면 안 돼요. 또 먹이 얘기 나오잖아요. 먹이 적게 먹이시고 20초. 안 먹으면 주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는 약간 갈색이 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어떤 색이냐 하면은 여름에 논에 갔을 적에 벼가 자라고 여 밑에서 한 10cm 정도의 물을 채워놓잖아요. 그 색깔이 저희는 이 균을 세지를 못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물 색을 보고 박테리아가 충분하다 아니다를 갖다가 판단을 합니다. 벼 밑에 있는 물이 생물학적으로 최고 안전한 물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된 겁니다. 갈색이 났다는 거는. 그때 스펀지를 살짝 하면은 처음에 샀던 그 복원력이 있는 스펀지가 아니라 지금 약간 이물질이 느껴지는 그 부분이에요. 크게. 예. 그런데도 그거 청소하시면 안 돼요. 물만 일주일에 30%씩 빼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는 이제 빼야 될 시기냐? 물이 갈색이 됐을 적에. 갈색이 됐을 적부터는 투명한 아주 깨끗한 물에서는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 시기를 물도 갈지 않고 증발하는 것만 놓고
조금씩 먹여가지고 사료가 남지 않게. 고기의 배설물은 일단은 유기질을 고기가 다 먹은 상태에서 배설물에서 분해가 빠른데, 먹지 않은 사료는 분해가 되기 전에 부패 과정을 꼭 거칩니다. 부패 과정이 오래되면은 고기 피부를 상하게 하고 모든 흡충이라든가 염증들이 창궐하게 돼 있어요. 아까 갈색물은 좋다고 하셨는데 네. 백탁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탁이 되는 거는 고기가 섭취하고 남은 사료가 백탁의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어항의 새 스펀지면은 더 적게 먹여야 돼요. 맑을수록 많이 먹이는 게 아니라 맑을수록 적게, 거꾸로입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박테리아 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물의 색깔, 백탁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그곳에다가 박테리아제를 넣으시지 마세요. 그래요?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백탁 오면 박테리아가 부족하다 박테리아제 넣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물을 계속 갈아주고. 그건 안 돼요. 자,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박테리아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광합성 박테리아, PSB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저는 옛날에 배양을 해가지고 판매도 해봤는데, 이거는 배양이 딱 되는 순간 써야지.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수족관에서 진열해놓고 팔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캔커피의 그 알루미늄 통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팝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팔면 안 돼요. 냉장실에 넣어가지고 광합성 박테리아가 산채로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원하면은 그걸 꺼내주면은 어항물에 들어가면은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대로 잠을 잘 뿐이지 온도가 맞으면은 깨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족관 실전 보면 전부 진열해놓고 팔고 있어요. 그러면 진열 온도 속에서 빛을 가지고 사는 애들인데 빛도 못 받지, 온도도 막 중구난방이지. 그러면은 죽어있는 시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 중에 고기를 제일 많이 죽이는 분들, 어항 사가지고 박테리아를 집어넣었다고 백탁이 와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이제 수족관에서는. 거기다 고기 넣어보세요. 제일 고기를 많이 죽이는 빈도가 새어항 새물에다가 새스펀지 넣고 박테리아 수족관에서 구입하는 거 넣고 고기 다 죽어요. 환수도 그때는 안 해주고. 기다려야죠. 그거는 어항의 시스템에 맡기는 거지 사람이 해줄 수는 없어요. 박테리아는 냉장 보관이 돼 있든가 아니면은 바로 증식을 시켜가지고 나온 거를 쓰든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박테리아제도 사장님 말씀대로 좀 냉장고에서 보관해서 판매를 하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원래 그게 원칙입니다. 저번에 세팅할 때 이제 수돗물 사용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돗물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물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수돗물은 사람이 섭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 감염성이 있고 그래서 염소를 거기다 이제 넣게 됐죠. 클로로칼키를. 그런데 대부분 그 염소 제거제를 해가지고 이제 수족관에서 권해줍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항을 사가지고 세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만 채워놓고 기포기를 24시간만 가동시키면은 염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고기서부터 물까지 다 사고 염소 제거까지 새어항에는 고기까지 사온다고요. 그러면 고기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랑 어항이랑 동시에 사는 건 고기를 죽이는 거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염소를 집어넣은 건 그것도 화학물질이잖아요. 화학물질은 넣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 질문이 부피 지느러미 녹는 게 발견이 됐어요.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료예요. 먹이 과다 투입입니다. 많이 주면은 조금씩 어항에 남게 돼요. 박테리아가 청소를 갖다가 10마리가 들었다면은 배설하는 양만 할 수 있는데 박테리아는 고기 마리수랑 걔네가 그걸 분해줄 수 있는 그 양만 늘어나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꾸 누적되는 남은 사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거기 이제 아초산염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산성화되는 거예요. 산성화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계란을 식초에다 넣으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칼슘분이 다 빠져가지고 식초에 녹아듭니다. 그랑 똑같은 원리예요. 고기의 지느러미도 칼슘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이 되니까 녹아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의 지느러미가 조금씩 먹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 아가미도 안 좋아지고, 아가미는 사람의 폐랑 똑같은 거예요. 먹이를 많이 주거나 그러면 피부도 안 좋아지지만 아가미가 다쳐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폐가 다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위로 뜹니다. 산소가 제일 많은 부분, 출수구로다가 계속 일자로 서서 출수구 쪽으로. 왜? 폐가 안 좋으니까 숨은 못 쉬게 되니까 더 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우리 산소 마스크 끼듯이 치료실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그거라고 치면 네네네. 해결책이 뭘까요?
물갈이 자주 해줘야죠. 한동안은 물갈이를 좀 자주 해줘요. 그렇죠. 물갈이를 한 4일에 한 30%씩 해주다가 스펀지를 하나를 빨아주세요. 2개 중에 하나를. 그리고 물을 30% 빼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먹이 적게 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한 점으로 가네요. 보수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피가 제 눈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포인트를 보고 부피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부피가 밥을 먹으면은 그 배고플 때랑 조금 틀려요. 덜 움직입니다. 배부르니까. 그런데 많이 움직이는 게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빨리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병이 오는 신호예요. 이때는 이제 뭐 새물이면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2, 3개월 된 물이라면은 스펀지 2개 중에 하나 빨아주시고 30% 물 빼주시고 먹이 적게 먹이세요. 젊은 분들은 이제 눈이 좋으니까 고기 피부를 보세요. 그러면 고기 피부가 매끄럽지 않고 무슨 막에 쌓여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피부도 다쳤지만 아가미, 사람은 폐에도 무리가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손님들이 고기를 아끼는 마음은 알아요. 내가. 저 역시도 뭐 고기가 제 인생이니까. 그런데 사료를 먹이고도 아유 이거 보약으로 냉장도 먹여야지. 그리고 못 먹은 거 드니까 불안실은 3개를 다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료는 만약에 먹이신다면은 사료를 먹이시고 딴 걸 먹이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 때 불안실은풀을 먹이세요. 그리고 불안실은풀이나 사료를 다 먹고 난 후에 화극인을 하시고 다 먹었으면 그때 불을 끄세요. 그러니까 먹는 중에 불을 끄지 마시고 어두워지면은 얘네들은 주광성이라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해가지고 수질을 오염을 조금씩 누적이 되게끔 돼 있어요. 병은 거기서 오는 거죠. 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동 짱구벌레. 네네네. 냉장은 왜 먹이냐? 기호성이 좋으니까 낚시질 할 적에도 그 고기들이 지렁이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지 빨간 색깔을 많이 좋아해요. 냉장은 살아있을 때는 영양가가 많이 좋습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거기에 혈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겉에 망만이 있지 속에는 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혈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먹이면은 혈단백질에다가 거기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기호성도 좋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냉동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거기에 오염은 있을 수 있어요. 업자가 판매를 할 적에는 최고 좋은 상태로다가 보관을 하지만 우리 냉장고는 영하 18도 이상에서 얼려줘야 되는데 그냥 까서 주고 또 온기에 따뜻한데 공기에 접촉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 안 좋아요. 그리고 혈단백질이라는 거는 사료를 만들 적에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10가지 중에 9번째예요. 그리고 위험성도 많고. 사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사료 있잖아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료 괜찮았던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본 사료를 갖다가 좋아하는데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가격을 우리나라 가격의 10배, 20배씩 주고 그거 좋은 줄 알고 씁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한국에서 만든 피르나 0.4mm짜리 프리미엄 사료 있습니다.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국산 사료를 먹이는 걸 추천을 하시죠. 그렇죠. 열대어 사료를 먹이지 않아요. 양어 사료 먹입니다. 호반. 거기다가 이제 여과기 안 넣고 기르는 거는 가능하냐? 가능하죠. 근데 사람이 영장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지. 그런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먹이를 갖다가 진짜 한 알, 2알 먹이면 전혀 문제 없이 커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 놓으면 햇빛을 보잖아요. 그럼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온도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겨울이나 여름. 그렇죠. 수반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옮겨 다닐 수 있죠. 그런데 햇빛을 보면은 고기들이 햇빛 가까이 물에 떠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은 몸이 아플 적에 그 햇빛에 자외선을 쐬가지고 그 병을 자기가 치료하는 거예요. 고기가 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물 마시잖아요. 그럼 물컵을 갖다가 자외선 살균기에다 놓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바닥재를 넣는 경우, 바닥재를 넣지 않는 경우. 바닥재를 넣지 않게 합니다. 바닥재 없이 키워요. 만약에 바닥재가 좋다면은 덤프트럭으로 바닥재 사다가 여기다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고기가 아프다. 그러면 뭐 때문에 아픈가 의심을 해야 돼요. 물, 여과기, 바닥재 3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닥재 있을 필요가 없지. 왜냐면 사료를 줘서 남으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썩잖아요. 고기가 찾아먹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야지 코리도러스를 집어넣고 찾아먹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먹이를 많이 남겼으면은 바닥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먹이를 많이 먹였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먹이면 안 된다. 잘 보이니까 바닥재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보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수지를. 아니 그러면은 바닥재를 넣는 거에 대한 장점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좋은 점도 그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니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사장님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바닥재가 없는 게 훨씬 더 초보자들한테도 눈으로 그렇죠.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근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제가 말씀드리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도 다 틀리듯이 다양성은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그 다양성에서 나의 성격과 맞고 내가 움직이는 동선과 내가 편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찾을 뿐이지 이거는 그냥 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운 30년 이상을 굽혀가지고 몸으로 때운 결과이기도 하고. 여과기가 요즘에는 이제 외부 여과기도 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써도 상관없을까요? 외부 여과기, 뭐 테드라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종류 나오는데 구피한테는 쓰려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사가지고 했을 적에 말하자면 스펀지는 이제 박테리아가 많다는 건 오염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서 박테리아 수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갈색이 나질 않아요. 수용 가능한 박테리아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꽉 찰 때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써야지 새 여과기 다르면 그것도 다 사고의 원인이 돼요. 가늠이 안 된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딱딱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은데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한데 여과기 안은 깔끔하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중국산 외부 여과기를 뜯어보면은 솜이나 스펀지가 아주 조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둥그런 링 같은 거나 아니면 스펀지가 아주 얼기설기한 게 있어요. 솜이나 그렇게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물을 맑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저거 됐을 적에는 그 부분에 띠를 형성을 해가지고 물 흐름이 나빠지죠. 그러면 거기서 모아 놨던 게 폭탄처럼 터지는 거예요. 계속 물 흐름이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차라리 그걸 빼고 여과제를 더 채우시고 하면은 구피를 갖다가 키우고 그럴 적에 먹이만 적게 준다면은 한 5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막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안정되는 시간이 엄청난데 처음에 그걸 갖다가 시설해 놓으면 여과기 좋으니까 빵빵하겠지. 고기도 잘 놀겠지. 천만에만 써. 고기 죽습니다. 암수를 분리를 하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암수를 갖다가 한 달 반 정도가 되면은 암수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암수를 각자 딴 곳에서 놓고 키우세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수컷이 딴 데다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니까 자기 체형이고 뭐고 행위 훨씬 좋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암놈도 시달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크기 때 알배가 차게 돼요. 그러면 그때 수컷 중에서 제일 이쁜 거를 골라내가지고 암컷이랑 브리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고기가 좋은 게 나오고 나머지 갈라놨던 암수는 제일 좋은 것만 빼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시던가 하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폭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이게 새끼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내 물고기의 물생활의 낙을 번식시키는 맛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새끼를 조금 더 많이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갖다가 마리수를 적게 해가지고 널널하게 고기가 행복감을 느낄 적에 밀식을 안 하니까 병도 많이 오지 않죠. 거기에서 서서히 똑바로 길러진 고기는 새끼를 잘 낳습니다. 거기서 길러진 고기의 새끼 꼬리도 안 접어요. 병을 한 번 안 했으니까. 병을 한 번 한 고기는 고기 치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새끼한테까지도 영향이 있죠. 수직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럼 오히려 포원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생각은 왕창 넣었는데 욕심이죠. 말하자면은 자 제일 중요한 게 금반지랑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내가 기르는 고기를 다이아몬드로 생각하고 적게 남들이 많이 안 가진 걸 가진 희소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게 되잖아요. 좋은 물건이고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회사가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많아도 그걸 갖다가 많이 생산된다고 많이 팔질 않아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석은 그렇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기를 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은반지나 금반지나 하지 말고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아껴서 키워보고 거기서 난 새끼가 브리딩을 했을 때 좋은 결과. 그 브리딩의 한 방법이에요. 완전히
우문현답을 주셨네요. 많이 번식하는 거를 여쭤봤더니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 먹이 주는 것도 욕심, 물 갈아주는 것도 욕심. 더 맑아지려고 하지만 사람 인생 사는 거랑 거꾸로 되더라고. 깨끗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고기는 죽고 물은 갈색으로 변해요. 아 이게 밥은 적게 먹이면은 병도 안 나고 살이 찌고, 많이 먹이면은 고기가 마르고 죽어요. 거꾸로 해요. 인생의 강의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계속 그 시청자분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워터월드님한테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은 또 시간을 내 가지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99%의 기술은 제가 이곳에서 다 털겠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이 비법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아들이 없어서 며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니까 많이 여쭤봐 주시고, 이게 관심이 많아져야 또 여러 가지 비법들, 사장님도 이제 머릿속에 든 게 엄청 많을 텐데 이게 물어보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다음 편에 또 다른 궁금 또 한마디. 네.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일하고 나면 쉬었다가 또 저녁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맑은 정신으로, 이거는 노동이랑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족관이 아니에요. 고기를 키우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약속을 해서 오시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종자 키우는 걸 갖다가 저한테 이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피 전문 브리딩장은 거짓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다 이제 손님들 다 보여드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자하고 그거 달라고 그러세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화냅니다. 그 다음에 종자를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아마 5배 정도의 가격을 부를 거예요. 지금 현재 파는 가격의 5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종자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와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상품이 나갈 거 있는데도 새끼 뵌 거 달라. 새끼 뵌 거는 사실은 늙은 상태예요. 움직이면은 사람 나이로 50이 넘은 것들입니다. 저는 판매하는 걸 갖다가 사람 나이로 25에서 30 정도 됐을 적에 구피가 그 정도에서 판매를 하는데, 나이 먹은 거 막 새끼 뵌 거를 달라 그래. 새끼를 한 번 받거나 2번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니까 공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때나 들려가지고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런 거 조금 세심하게 지금 제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